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사주라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에 관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사주 한두 번씩 다 보러 가 보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어떤 분은 사주가 잘 맞네, 정말 잘 맞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사주 한 개도 안 맞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확실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절대로 맞을 수도 없고 맞아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요, 사주라는 것은 연, 월, 일, 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시는 2시간 단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만 수백 명씩 있어요. 그 수백 명은 어떤 분은 여러분들보다 부자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보다 아주 가난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불행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보다 아주 행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결혼 못 해가지고 끙끙 앓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지금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을 하나의 사주로 공통되게 엮어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잖아. 그죠? 이렇게 사주라는 것은 절대로 맞을 수도 없는 점술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사주를 보러 가시냐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혹시나 싶어서 가는데, 그죠? 그 결론은 다 역시나 하는 그런 결과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로또라는 거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맞기 위해 사는 거 아니죠? 맞고 싶어서 사는 거죠. 그죠? 한 주일이 시작되는 초입에 여러분들이 3,000원, 5,000원 이렇게 로또를 구입해 가지고, 그죠? 이 로또에 1등이 당첨되면 집부터 바꿔야지, 자동차부터 바꿔야지, 옷을 한 벌 좋은 거를 사 입어야지, 이런 희망을 갖고 한 주일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출하신 그 비용만큼 충분히 그 가치를 한 거죠.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시다가 시간이 남으셔서 심심풀이로 5,000원씩, 만원씩 이렇게 주고 사주 상담을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여흥거리니까 그냥 재미로 점 한번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주에 기대서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주라는 것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길가에서 어디 포장을 쳐놓고요, 작은 가게를 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심심풀이로 사주를 봐주는 그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냥 여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위해서 한 5,000원씩, 만원씩 이렇게 상담비를 받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는 뭐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TV 같은 데 나와서, 또 유튜브 같은 데, 그죠?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임영웅 사주를 가르쳐 주지 않고 내보였더니만 임영웅이라고 대답하더라,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0% 사기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여흥거리로 5,000원, 만원 이렇게 로또를 사게 됐을 때 그 로또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로또방 주인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확실히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그죠? 100% 맞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 100만원씩 받고 그 번호를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주식이 100% 오르니까 여기에 관해서 내가 정보를 줄 테니까 미리 내한테 성금을 얼마씩 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그럴 정보가 있다면 본인이 먼저 알아서 본인이 사겠죠. 일전에 제가 불타는 청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강문영 씨의 친지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점술가가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김광규 씨 보고 내년에 대학 교수하고 결혼할 사주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김광규 씨 지금도 혼자 살고 있죠. 그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게 몇 년 전인데요, 아직까지 김광규 씨 혼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주라는 것은 절대로 맞을 수도 없고 맞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수백 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디 시험 치러 가셨는데 수백 개짜리 답을 가진 그런 문제를 낸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스럽겠죠. 그죠? 그건 문제로서 이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주를 가지고 뭐 명리학이니 추명학이니 이렇게 말을 해서 거창한 포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기망하기 위한 그냥 사기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명리학, 추명학 이런 학문의 학자가 붙기 위해서는요, 정답이 하나이거나 또는 그 오류에서 나타나는 2개 정도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학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모순이 없을 때 그것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러 가시는 그 사주라는 것은 답이 수백 개입니다.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만 수백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을 내라고 하는 자체도 모순이고요. 또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자체도 모순이겠죠.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주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는 분들 중에서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분은 더 큰 사기꾼이라는 거죠. 절대로 사주라는 것은 맞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자체도 알고 있습니다.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분들에게 그 유명세를 이용하여서 금전적인 편취를 하는 것 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영삼아 그냥 5,000원, 만원 이렇게 주고 여러분들의 사주를 상담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큰 문제를 이런 사주쟁이에 기대서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제 동영상에서 모두 밝혀놓았듯이요, 우리의 사주학은 그런 사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주학대로 사주를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사주만을 가지고 푸는 그런 상담은 전혀 가치 없고 그냥 영거리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명세를 과시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고액의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원래 우리 음양오행론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짝이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오른팔이 있으니까 왼팔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있는 거고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천운인 사주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후천운인 부모님, 배우자, 또 여러분들의 성품을 같이 판단을 해야지만 그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음양오행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주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양오행론 또는 음오행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음양오행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여기에서 음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성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거고요. 양은 여러분들의 선천운이라는 고정적인 운이에요. 여러분들의 선천운이라는 여러분들의 천성이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지는 거고요. 그 천성과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의 후천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후천운의 첫 번째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님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나서 결혼하는 배우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라는 선천운, 사주에다가 여러분들의 후천운을 더해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우리 사주학이라고 하고 음양오행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더해서 판단하는, 선천운과 후천운을 더해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3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한테도 사주 상담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고액을 지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요, 하나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답이 수백 개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그 수백 개가 또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문제가 될 수도 없고 학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주학이라는 것,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명리학, 추명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구이고 엉터리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전국에 수백 명입니다. 그 수백 명은 다 다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후천적인 마음을 여러분들이 타고나신 선천운에 맞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음양오행론입니다. 이 음양오행론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태극기도 만들었고, 이 음양오행론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한글도 만들었고요. 이 음양오행론으로 동의보감이라는 책도 만들었고, 이 음양오행론이 조선시대 모든 왕들의 통치 이념이었고 정치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음양오행론은 학문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점술로 왜곡을 했어요. 그 왜곡된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 배운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됐던 거지, 이 음양오행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학문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주학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영삼아, 심심풀이 삼아 그냥 길거리 가시다가 5,000원씩, 10,000원씩 내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사주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학이 무슨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액을 편취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나쁜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주학을 배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엉터리 남한테 거짓말하는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거, 음과 양을 합치는 거, 여러분들의 선천운과 후천운을 결합해가지고 해석해내고 판단하는 우리 학문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엉터리 사주 재미삼아 보세요. 절대로 그거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기에 기대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